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 중에 슬로우 라이프에 있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공포라는 것은 뭐 총기 공포, 뭐 전쟁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또 다른 공포,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런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몇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질지 모른다. 거지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다. 혹은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가야 하는데 어쩌면 병원에 갈 돈조차 없을지 모른다 하는 공포다. 이러한 공포에 사로잡힌 어른들은 아이들을 경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을 수 없다. 흘러넘치는 공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학원에 보내고 수험 공부를 독려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게 하고 운동에 힘을 쏟게 하며 자신의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애를 쓴다. 더욱더 열심히가 그들의 구호다. 안심이나 자기 만족 따위는 금기사항이다. 안심은 방심의 근원이며 자기 만족은 자기 타락의 시작이니까. 지금의 자신에게 만족하면 끝장이며 지금 여기는 뛰어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소비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으니 나도 명품 가방을 사야 한다는 심리는 혼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근거하고 있다. 새로운 옷을 살 때의 기쁨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줄근해 보일지 모를 자신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 소비 행위는 타자와의 경쟁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다. 물론 경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공포로부터 도망치듯 수험 경쟁에, 소비 경쟁에 뛰어드는 우리들은 그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기쁨이나 경쟁을 마쳤을 때의 안심 등으로 자신을 격려할 것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안심은 한순간일 뿐이다. 경쟁을 떠받치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경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한 당신은 그 합격을 위해 자신을 몰아갔던 똑같은 이유로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막 사온 양복은 당신의 손에 들어온 순간 이미 빛을 잃고 어딘지 불충분한 것으로 보여 그 다음 유행에 따라 당신은 더 좋은 양복으로 더 아름다운 자신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공포에 휘둘리고 있다.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자신이 죽게 됐을 때 남은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공포, 이러한 공포들을 뛰어넘기 위해 보험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보험만으로 안심을 얻기는 어렵다. 보험을 통해 궁극의 안심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축소시키면서 장래를 계속 사들인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미디어가 그 계속 이 사람들의 그 공포를 선동하고 자극해서 더 한층 더 부풀어진 그 공포 위에서 날로 자기들의 그 입지를 키워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 여름철 대정전 사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공포를 확산시켜서 또 마치 원자력 발전의 존재 자체가 최대 위험이며 불안의 원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듯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무력 행사를 또 힘으로 또 행사를 하려는 무력의 근본이 된다는 것.
결국 군대가 성장하고 군대의 존재는 상대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해서도 최대 위협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을 보면 어째서 자신들이 그러한 공포에 휘말렸는지, 그 공포의 근원이 된 위험이 어떻게 직면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색이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막 경황이 없는 건데요. 경황이 없는 긴박함, 절박함이 있어야 그게 바로 공포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아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틈을 주지 않고 공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치고 이 사색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공포를 벗어나서 안심한, 편안한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나? 저자는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슬로우다운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공포의 연쇄로부터 걸어 나오는 일이다. 이 공포 시스템에서 플러그를 빼는 일이다. 공포라는 가파른 오르막산을 내려와 거기로부터 몸을 돌리는 일이다. 힘들게 오른 산 너머에 안심이 기다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찬찬히 살펴보면 안심의 씨앗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공포 시스템은 우리에게 온갖 믿음을 강요해 왔다. 공포만이 성장을, 진보를, 발전을 가능케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식물의 씨앗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곳에 공포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포 없이도 성장하고 성숙하며 곡물이나 야채로 자라나 우리의 생명을 키워낸다. 그것은 이른바 안심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이 그 씨앗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내는 농사라는 인간의 행위 안에도, 그 다음에 어로나 채집 같은 행위 안에도, 그러니까 뭐 생업을 가능하게 유지해 나가는 지역의 생태계 안에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과의 공동체, 공포로부터 등을 돌리고 플러그를 뽑아내는 행동을 하면 이 사소한 것들이 보이고, 이 사소한 것들은 이 공포 없이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통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이 안심은 이 평화라고 말을 해볼까요? 이 평화스러운 마음, 편안한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그곳에는 문화가 곧 안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대 사회는 이러한 안심, 편안함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놓고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도록 부추겼고, 그 너머에 도달해야만 이 편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도저히 얻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슬로우 라이프란 바로 이러한 안심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